울산 빼고 다 뚫렸다. 부산, 세종, 춘천 코로나19분 확진자 발생. 그간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부산에 이어 강원도와 세종시에도 첫 확진자 발생했다. 춘천시는 22일 춘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2명이 한 차 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3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다. 춘천시는 이날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들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 강원도 내 첫 확진 사례가 된다. 세종시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전 30대 남성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 11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증평 현역 군인 환자에 이어 청주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구로구청 보건소는 22일 홈페이지에 확진자는 구로구 개봉동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 씨, 41남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여행 가이드인 조 씨는 지난 8에서 16일 경북 의성 안동 영주 성지순례 여행객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1일 부산에서도 해운대구와 동래구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다. 환자 중 57세 여성이 대구에 사는 언니와 접촉하거나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세 남성은 아버지가 음성 판정을 받은 진천 격리자로 밝혀졌다. 충북서 특전사 대위 코로나19 확진 대구 신천지교회 여친 접촉 종합 심교석 기자 등호 충북 증평 소재 특전사 예하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충북도와 증평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 부대 장교의 30일 대위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발열 37.5도 증상을 보였다. 확진자는 당초 병사로 알려졌으나 장교로 확인됐다. 증평군 보건소가 전날 검체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는 오후 11시 5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1일 오전 2시 10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음압병실에 격리 조처됐다. 현재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대구의 집에 갔다가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복귀 후 의무장교에게 대구 방문 사실을 전달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왔다. 부대 내 A씨 접촉자는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역학조사관을 투입,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5명의 검체도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부대는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병사를 생활관 등에 각각 격리 조처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 도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현재 경계로 운영 중인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 수준으로 격상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창궐하자 원격 의료 카드 꺼내든 정부 의협 반발. 국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원격 의료 한시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 외에도 전화 상담과 이메일을 통한 진료,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병원에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코로나19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용이라는 전제를 달아만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된 원격 의료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한해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격 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개인병원 단체는 이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보식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원격 의료가 활성화하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개인병원 진료가 줄어들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복지부와 사전 논의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의료계와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약국 방문 시 고위험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40조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44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이틀 연속 기생충 공격 및 언론은 허점 꼬집으며 반박. 권혜진 기자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틀 연속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으나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현지 시간 콜로라도 스프링스 유세 도중 맥락 없이 아카데미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갑자기 아카데미상 이야기를 꺼내더니 수상작은 한국 영화였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 외국어 영화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1939년 제작된 미국 남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서사적인 사랑 이야기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1950년작인 선셋대로를 언급하며 이런 미국 영화가 다시 오스카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유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는 그 영화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거듭 말한 뒤 그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영화를 매개로 한국과의 통상 문제를 끄집어내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무역과 관련해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때리고 빌어먹을 영화로 아카데미 상을 탔다고 주장했다. 평소 유세 때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이번 발언도 영화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닌 자국산 영화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USA 투데이도 아카데미가 미국 영화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 언론은 그러나 연이틀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논리상 허점을 짚어내며 반박에 나섰다. CNN 방송의 크리스 실리자 선임 기자는 이날 근본적으로 미국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생충 비평이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유권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는 우리는 미국이다. 우리가 최고다. 최고가 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다라는 발상에 기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생각의 어두운 면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전이 미국의 건국 원칙과 상충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용광로이고 다양성을 찬양하며 언론의 자유와 다양한 관점을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선셋대로를 좋은 영화로 꼽은 것에 대해서도 두 영화의 주인공은 백인이었고 두 영화의 감독도 백인이었다. 트럼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1940년 물결표 쌓인 1950년대의 미국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두 영화가 보여준 미국은 백인에게만 좋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 WP
기생충을 미국에 배급한 네온의 대주주인 데니얼 프리드킨이야말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데미가 간과한다. 오버록 고 비판한 바로 그 미국인의 전형 올 아메리컨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기생충의 수상으로 큰 수익이 예상되는 인물이 다름 아닌 텍사스 출신의 미국인 거부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WP는 그가 일본 도요타의 미국 내 판매 법인을 갖고 있으며 법인 본사도 서울이나 할리우드가 아닌 휴스턴 서부 지역 끝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이 텍사스 남성과 도요타 툰드라 없이는 기생충의 대세를 바꾼 순간도 없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프리드킨과 기생충의 연결고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글로벌한 부분조차 미국 내에 뿌리를 두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WP는 강조했다. 아울러 릭 페리 에너지 장관이 텍사스주 주지사로 있던 시절 프리드킨이 텍사스 공원 야생위원회 TPWC 위원장을 2차례나 역임했다며 프리드킨이 텍사스주 공화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아이러니하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뒤 페리 주지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인도네시아 홍수로 현장 학습 나온 학생 6명 사망 4명 실종. 성해 및 특파원 등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요갸카르타에서 21일 현지 시간 오후 갑자기 발생한 홍수로 현장 학습 중이던 중학생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족자카르타 샘포르 강변에서 250여 명의 7학년 8학년 학생들이 현장 학습 중 사고를 당했다. 족자카르타는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관광도시로 한국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다. 재난 당국은 사고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었다며 폭우가 내린 뒤간이 갑자기 범람해 학생과 교사들이 휩쓸렸다고 설명했다. 아흐마드 바키르라는 학생은 학교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그쳤다며 다같이 강을 따라 걷다 보니 다시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그때 갑자기 큰 물이 내려와 모두 휩쓸렸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재난방지청, BPPT,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달려와 밤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희생자들은 샘포르 강 인근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정보당국의 경고, 러시아가 트럼프 재선 돕기 위해 또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미국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가 지난주 하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러시아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0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브리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국가정보국 DNI 국장대행 조셉 맥과이어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에 참석한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민주당 이 같은 첩보를 자신을 겨냥한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불평하며 책임을 물었다는 것. 시프 위원장은 탄핵 조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워싱턴 포스트, WP와 뉴욕타임스, NYT 등이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비공개 브리핑은 지난 13일 하원 정보위 소속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보기관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2020년 민주당 경선을 비롯해 대선 전반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관한 새로운 첩보를 의원들과 공유했다. 러시아가 미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여론 분열을 초래하려는 목적의 작전을 또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판단의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공화당 의원들이 분노를 터뜨렸다며 그들은 그 첩보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NYT가 이 브리핑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브리핑에 참석한 공화당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강경하게 맞서왔다고 주장하며 정보기관들의 브리핑을 반박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이유가 없다는 것.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가 트럼프의 재선을 도우려 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할 것을 정보당국에 요청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백악관에서 맥과이어 D&I 국장대행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관련 첩보를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의회에 먼저 브리핑한 사실을 지적하며 분노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성파로 분류되는 데비안 누네스 의원,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으로부터 뒤늦게 비공개 브리핑 개최의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신의 재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결론을 줄곧 부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D&I 국장 자리에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대사를 새로운 국장대행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그는 독일 대사로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정보당국 안팎에서는 관련 경력이 부족한 그레넬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덕분에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WP는 정보당국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맥과이어가 D&I 국장에 정식 지명될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호되게 질책한 이후 그레넬을 새로운 국장대행으로 지명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넬을 정식 국장으로 지명하는 대신 또 다른 국장대행으로 지명한 건 그가 상원 인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레넬 신임 DIN 국장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한 보고 자체를 받기 꺼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